조선 숙종년간 경상도 어느 고을, 이른 새벽 관아마당에 한 여인이 뛰어들어옵니다. 맨발입니다. 치마에 흙이 가득하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습니다. 여인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복녀가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사또! 사또 들어주십시오. 저 오늘 이 봉투 하나로 18년을 뒤엎겠습니다. 포졸들이 여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여인은 뒤로 물러서며 다시 외쳤습니다. 복녀가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 무덤에 남의 아이가 묻혔습니다. 종가마님, 당신이 바꿔치기 한 것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차지 않으십니까? 이 여인이 미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18년 동안 자기 자식을 빼앗기고 살아온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싹 내려가실 겁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때는 18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숨이 막히도록 뜨거운 한여름밤, 최씨 종가에서 같은 날 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한 여인은 본처 양씨, 다른 여인은 몸종 복녀였습니다. 복녀는 나리의 아이를 몸에 품었다는 이유로 종가 안채에 머물렀습니다. 서자였지만 나리는 복녀를 아꼈고 복녀의 뱃속 아이를 기다리는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반면 양씨마님은 시집 온 지 7년 만에 첫 임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지요. 양씨는 이불 속에서 이를 악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양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종년이 먼저 아들을 낳으면 내 자리는 끝이야. 나리의 마음이 전연에게 완전히 가버리기 전에. 그날 밤 산파 우명이 두 방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보글보글 쑥물 끓는 소리,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두 아이의 울음소리가 종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복녀가 낳은 아이 사내였습니다. 양씨가 낳은 아이도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불이 났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사랑채 쪽에서 기름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종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가는 어수선한 틈 두 아기 중 하나가 연기에 숨을 거뒀습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양씨마님이 냉정하게 선언했습니다. 양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몸종의 아이가 죽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연기를 먹은 탓입니다. 복녀는 두 눈이 뒤집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양씨마님 앞에서 몸종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는 그날로 뒷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양씨의 아들 준이 종가의 대를 이을 도련님으로 자라났습니다. 복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묻힌 그 다음 날, 복녀는 산파 우명을 찾아갔습니다. 우명은 벌벌 떨며 문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녀가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복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서운 것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 눈으로 직접 보신 거잖아요. 살아남은 아이가 누구 아이였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우명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복녀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명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마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 이걸 주는 건 내 목숨을 거는 거야. 하지만 내 눈으로 본 것을 속일 수는 없다. 그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몸종 복녀의 아들입니다. 산파 우명. 복녀는 그 메모를 가슴 깊이 봉하여 숨겼습니다. 그리고 18년을 기다렸습니다. 종가에서 쫓겨난 복녀는 장터에서 상바느질을 하며 딸 서리를 키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지고 발바닥이 소금기에 갈라져 피가 배어도 복녀는 웃었습니다. 서리가 자라날수록 봉투는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던 복녀가 3년 전 폐병으로 눕게 됩니다. 숨을 거두기 전날 밤 복녀는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복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이 봉투 하나가 내 오빠의 18년이다. 준이가 혼례를 올리기 전에 반드시 관아에 가거라. 그날이 되면 온 마을이 증인이 되는 거니까. 복녀는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서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한편 종가의 양씨 마님은 18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겉으로는 번듯했습니다. 종가의 안방 마님으로서 손님을 맞고 제사를 올리고 아들 준의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번들거리는 비단옷 속에 감춰진 마음은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산파 우명이 살아있는 한 비밀은 새어나갈 수 있었으니까요. 양 씨는 10년 전 우명에게 사람을 보내 돈을 쥐어주고 멀리 이사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우명은 돈을 받으면서도 메모만큼은 이미 복녀에게 넘긴 뒤였습니다. 혼례가 3일 앞으로 다가올수록 양 씨의 가슴속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양 씨는 스스로를 달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양 씨가 이불을 꽉 쥐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복녀는 죽었다 했다. 딸년 하나 남겼다지만 설마 그년이 알고 있겠어? 아니야, 내가 너무 겁먹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녀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하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복녀의 딸년이 관아 앞에서 서성이고 있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요. 양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봉투, 설마... 양 씨는 즉시 포졸 하나를 매수했습니다. 서리가 관아에 들어가기 전에 봉투를 빼앗으라는 명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리는 관아 앞 주막에서 내일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눈 어두운 골목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서리는 낌새를 알아채고 봉투를 품 안 깊이 숨겼습니다. 포졸이 달려들었습니다. 팔이 꺾이고 무릎이 땅에 긁혔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놓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서리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이 봉투는 내 오빠의 18년이다. 내 목숨보다 무겁다. 그 소란에 주막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자 포졸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서리는 피투성이 무릎으로 일어서서 봉투를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혼례를 이틀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관아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리가 사또에게 봉투를 바치며 말했습니다. 서리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 이 안에 18년 전 산파 우명이 직접 쓴 메모가 있습니다. 종가도련님 준이는 사실 몸종 복녀의 아들입니다. 사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몸종 복녀의 아들입니다. 산파 우명.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노파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노파가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우명입니다. 군중이 술렁였습니다. 우명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명이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18년 전 그 밤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살아남은 아이는 분명 복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가슴에 묻고 죽을 작정이었으나 죽은 복녀가 꿈에 나타나 울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저도 저 세상에서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 왔습니다. 양씨 마님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10년 전 돈을 줘 쫓아낸 우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양씨가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씨가 목소리를 높이며 외쳤습니다. 저 노파가 미쳤습니다.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또, 제 말을 들으십시오. 그때 사또가 손을 들어 양씨를 제지하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 메모의 필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명 씨, 혹시 옛날에 쓰신 다른 글이 있으십니까? 우명은 품에서 낡은 약재 장부를 꺼냈습니다. 18년 전부터 써온 산파의 기록이었습니다. 사또가 두 글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붓의 꺾임, 획의 두께, 마지막 흘림 똑같았습니다. 군중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혼례 준비로 분주하던 도련님 준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숨이 차서 헐떡이면서도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한 듯했습니다. 준이 서리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이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서리 씨, 제 어머니가 복녀 씨가 맞습니까?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은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이 땅을 향해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군중성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또는 즉시 양씨마님을 관아에 가뒀습니다. 18년간의 신분 사치와 증거 조작, 그리고 밤의 습격 교사까지. 양씨가 부들부들 떨며 마당을 가로지를 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종가 마당에서 양씨는 죄인이 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준은 관아의 확인을 거쳐 복녀의 아들로 정식 입적되었습니다. 종가의 주인 최성수는 두 눈이 빨개질 만큼 울었습니다. 그리고 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최성수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복녀의 아들이든 양씨의 아들이든 나는 너를 내 아들로 기른 게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진실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한다. 네 어미 복녀의 묘에 가서 절을 올려라. 준은 그날로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18년 전 묻힌 어미의 무덤 앞에서 그는 오랫동안 엎드려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연기가 그의 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서리는 이듬해 종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오빠와 누이로 만났지만 피가 섞이지 않았으니 혼인이 가능했습니다. 혼례날 서리는 어미 복녀가 평생 입지 못한 비단 치마를 입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우명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우명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복녀야, 봤지? 네 자식들이 이렇게 살아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양씨 마님은 18년을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비밀을 감추려 할수록 더 큰 비밀이 필요했고 더 많은 것을 잃어갔습니다. 반면 복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종 신분, 빼앗긴 아들, 병든 몸. 하지만 진심 하나를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딸의 손을 통해 18년의 세월을 건넜습니다. 진심은 늦게 오되 한 번 오면 문턱을 넘습니다. 가장 큰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외면한 자리에서 멈추지 않는 마음,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봄날 같은 기적이 찾아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따뜻하고 깊은 행운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빙그레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